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이 끝났는데 이 결산을 왜 할까 싶죠. 이 결산이 원래 이론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제 89페이지,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결산이 공부를 안 하고 실무를 안 하고 바로 이론을 풀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가 다 끝났는데 그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거 실무를 다 들으시고 결산 내용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뒤에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산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정전, 여기서 수정이라는 건 결산을 말하는 거죠. 결산, 수정, 분계니까요. 결산을 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거를 분계를 안 했대요. 누락했다는 건 분계를 안 했다는 거죠. 이자 미수분입니다. 이자 수익이 나왔는데 미수라는 건 못 받았다는 거죠. 이자 비용을 못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6만 원이에요. 이자 수익 6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추가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니까 수익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임차료 미지급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료가 발생을 했는데요. 비용이죠. 요거를 미지급했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 둘은 자산하고 부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이자 수익하고 임차료입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수익은 줄어들 거고요. 여긴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50만 원에서 6만 원 플러스하고 8만 원을 마이너스 하면은 48만 원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 T계정, 전기를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각각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했을 때 반대 자리에 가능 그러한 내용인데 그냥 해석을 해보면요. 10월 1일 날 보통 예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수익으로요. 그래서 대변이 이자 수익이고 이 보통 예금은 반대쪽인 차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6만 원만큼은 먼저 받은 건가 봐요. 그래서 선수 수익, 부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10만 원으로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중에 먼저 받은 돈이 6만 원이래요. 그럼 올해 표시되는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4만 원만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는 T계정을 좀 읽을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이라는 거 매출 시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죠.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부채로 인식을 안 하고 수익으로 인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안 썼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되고요. 그리고 수익이 아닌데 실수로 수익으로 분계를 했어요. 그럼 수익이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수익이 늘어나면은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요. 수익하고 반대인 거. 내가 얻어들인 게 늘어나면은 비용이 줄어들겠죠.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되겠죠.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수익이 과대계상된다. 지금은 요 기본적인 내용만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급도 해야 되고 세무 2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동시켜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계정으로 바꾸는 것들 있죠.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시켜줬었죠. 그래서 자본이고요. 부채고요. 부채입니다. 이것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소모품 B, 이 친구는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 발생은 했는데 아직 분계를 안 했대요. 자, 수익하고 비용은 그 해에 발생한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발생한 거 인식을 해줘야겠죠. 임차료로
써주셔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이 아니고요. 미지급 비용은 대변에 와야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당기 지급된 비용, 이미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분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선급 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차료하고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하고 보험료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을 안 하고 왔으면 절대 이해를 못 하겠죠. 이거 2월 시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러 뒷파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는 2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가 12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지급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는 1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기에 계상한 건 얼마일까요? 요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체 발생한 거, 우리가 요거 미지급 임차료를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랑 똑같습니다. 임차료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미지급했습니다. 자,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하지만 발생은 했다고 기록은 해놨죠. 자, 그러면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 이 12만 원은 뭐냐면은 낸 것과 안 낸 것을 합쳐서 전부 발생한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급 안 한 게 2만 원이면 실제로 지급을 한 건 얼마란 소리예요? 10만 원이란 소리죠. 12만 원에서 2만 원 안 냈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분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산 분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랑 내용 자체가 좀 달라서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뒤에 것만 봐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 보니까 현금가 부족이 있었는데 잡손실로 처리를 했다라고 나와요. 잡손실,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뭐가 줄어든다고요? 수익이 줄어든 게 된다고요.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긴 한데 그래도 앞에 것도 보기는 해야겠죠. 현금 부족액,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여기 있네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줄여줘야 되니까 자산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솔직히 문제를 조금 허술하게 낸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긴 한데 네, 요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확인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죠. 이 두 개는. 그래서 8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어렵네요. 9번. 9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선급 비용이 있어요.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이라는 거는 내년에 쓸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급 비용이 크면 클수록 뭐가 줄어드냐면요. 비용이 줄어들어요. 내년에 쓸 걸 계속 깎아버리는 거니까. 내년에 쓸 거라고 해가지고. 올해 쓴 거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거는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급 비용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과대입니다. 과대. 반대로 미수 수익은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자 수익이 있고 미수 수익이 있어요. 자, 그럼 미수 수익이 계속 커지면 뭐가 커져요? 수익도 커지게 되죠. 얘랑은 반대입니다. 선급 비용은 내가 쓴 비용만큼을 올려버리면, 선급 비용 내년에 쓸 수 있는 걸 올리면 올해 쓴 게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내년에 받을 수익을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을 수익을 계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개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미수 수익도 과대가 되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차변의 증가, 대변의 증가, 이거 거래 판료소 있죠?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산이고요. 수익이고 자본이고요. 부채입니다.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 자본도 대변, 미지급 임차료도 부채니까 이제 대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서 발생을 하는 거. 이 친구 되겠네요.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말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앞으로 1급도 있고 이제 뒤에 거 계속 분개를 하실 거면은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미수이자에 대한 분개를 누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친구를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아요. 미수수익이 발생했는데 입력을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했대요. 그럼 자산이 작게 입력되겠죠. 그렇죠. 자산을 입력을 안 했으니까 자산이 작아요. 수익도 입력을 안 했어요. 수익이 떨어집니다. 입력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수익이 떨어지면은 자본도 떨어진다 그랬고요. 반대로 비용은 증가한다. 얘네 셋은 무조건 한 세트로 외워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합니다. 비용은 과소, 아니죠. 과대죠, 과대. 그 다음에 부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과소. 자산 과소 맞네요. 수익은 과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세트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주식입니다. 이것도 결산 내용이죠. 요거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가치가 맨날 변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산 때 인식을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5,000주인데 주당 1,300원. 계산을 해보면 650인가요? 자, 5천만 원짜리가 650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늘려야 돼요? 150만 원만큼 늘려야겠죠. 그래서 150만큼 늘립니다. 가치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평가이익 150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65만 원? 뭐 모르겠네요. 650도 아니고. 어쨌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인가? 자산, 부채, 자본을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산이고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부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찾아가지고 3번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월 1일 날 했답니다. 우리 결산처럼 해볼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입니다. 여기는 3개월이고. 그래서 뭐 120 해가지고 뭐 12분의 3하면 여기가 90이고 여기 30이 되겠죠. 자, 결산을 하고 오셨을 거니까 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와야 되니까 대변이 보험료가 됩니다.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답이 보였는데요? 미지급 비용은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결산을 하셨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공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안 하고 오셨으면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글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일부러 뒤에다가 이렇게 넘긴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는 전액 자산, 즉 선급 비용 처리를 했대요. 얘랑 반대로 자산 처리를 했으니까 대변이 선급 비용이고요. 차변은 보험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기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똑같이 9개월에 3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12분의 3이니까 여기가 90, 여기가 270인가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로 인식해야 될 거 여기 있는 금액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발생 시에 자산 처리를 했어요. 그럼 12월 31일 기준 왼쪽에 있는 금액을 봐주면 되겠죠. 270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결산 안 됐으면은 꼭 다시 듣고 오세요. 이 공식은 세무 2급까지, 세무 1급 하시는 분들까지 계속 유용하게 활용될 공식입니다. 또 나왔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엔 12만 원이고 왜 이렇게 4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자, 1번, 2번 답 뗄 수 없죠?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9만 원, 여기가 3만 원. 자,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12월 31일 기준 오른쪽에 있는 금액 3만 원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꼭 공식 잘 활용을 해주세요. 17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월 되는 거하고 이제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 자, 지금 2월 시키는 거, 2월 시키는 거, 그리고 자산 계정 과목이네요. 요거는 뭐 그냥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고요.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요 기부금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번에는 소모품비 나왔네요. 이거 뭐 수익하고 비용, 뭐 보험료랑 똑같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간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왼쪽은 쓴 거, 오른쪽은 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미사용액이라는 건 쓰지 않고 남은 거를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25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40이니까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발생 시에 소모품 B,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비용 처리. 그러면 대변이 소모품 B, 차변이 소모품이어야 되죠. 3번하고 1번은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 발생 시에 비용 처리를 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결산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산 분계를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론을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리를 할 경우,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만 원짜리를 900에 팔았다 뭐 이랬을 때 우리 어떤 거 써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죠? 그러니까 뭐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처분을 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일은 없고요. 뭐 부채가 증가할 것도 없어요. 내가 팔았는데 뭐 빚이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비싸게 팔았으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싸게 팔았기 때문에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계정, 요것도 많이 나오죠.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거 말합니다.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합친 거기 때문에 자산 계정 과목이 맞고요. 기부금은 아니죠. 이 친구는 이제 비용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이고요. 부채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요번에는 장부상 현금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확건을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날에 현금가 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가 부족. 실제가 부족하니까 장부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현금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될 수가 없고요.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 내가 현금이 부족한데 이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잡이익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현금가 부족을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는 거. 이게 현금가 부족의 분기였습니다.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분계 수업 없이, 실무 수업 없이 이론부터 쭉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산을 어느 정도 익히고 와서 보니까 결산 분계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조금 심화 과정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심화 문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분계 때 배운 거 있죠. 대손 문제. 그런 것들이랑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론을 그냥 이론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걸 모아놓은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마지막 파트까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마지막 파트 때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